민호는 집 앞마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의 눈은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다. 골목 끝에서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그 사이로 빵을 파는 다오의 목소리와 매미 소리가 섞여 들렸다. 민호는 그 소리들을 지난 한 해 동안 익숙하게 들었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엄마, 미지는 민호가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을 임신 중이었다. 민호는 하루하루 새며 동생이 태어날 날을 기다렸고 두 형제가 함께 놀고 장난감을 나누며 자랄 날을 상상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엄마의 배에 귀를 대고 동생의 작은 움직임을 들으려 했다. 엄마는 동생이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말하며 동생도 민호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호는 그것을 믿었다. 오늘도 아빠, 태호는 늦게 돌아왔다. 최근 들어 아빠는 밤에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집에 오면 늘 먼지투성이에 피곤해 보였다. 엄마는 아빠가 동생이 태어날 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호는 어른들의 일은 잘 모르지만 아빠와 엄마가 그 아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호는 손에 작은 장난감 차를 돌리며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상한 직감이 들었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저 뭔가 불안한 느낌만이 있었다. 엄마는 침대 위에 앉아 아기 옷을 접고 있었다. 아기용 작은 티셔츠에는 곰 인형과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민호는 그 중에서 초록색 공룡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며칠 전, 민호는 엄마에게 동생을 위해 공룡 티셔츠를 사달라고 했었다. 엄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생은 민호가 알려주는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호는 엄마 곁에 다가가 앉아 작은 물건들을 만지며 기뻐했다. 엄마, 언제 동생이 태어나요? 민호는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가 말을 마치자 민호는 엄마의 얼굴에 작은 주름이 생긴 걸 보았다. 잠시 후 엄마는 갑자기 멈춰서서 배를 감쌌다. 민호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며 동생이 세게 차서 그렇다고 했지만 민호는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는 동생이 차면 엄마가 웃으면서 민호에게 만져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빠는 늦게 돌아왔고 민호는 너무 어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엄마 옆에 앉아 엄마가 마지막 아기 옷을 접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시를 조금 넘겼다. 민호는 아빠가 골목에서 걷는 소리, 오토바이가 멈추는 소리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아빠는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왔다. 아빠는 낡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먼지가 묻어 있었다. 아빠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민호에게 미소 지었다. 아빠는 민호에게 이거 내가 먹으려고 샀어 라며 탁자 위에 과자 봉지를 놓았다. 조금 있다가 먹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민호는 아빠를 보고 또 엄마를 바라보았다. 뭔가를 알아차리길 바랐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며 아빠에게 샤워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내일 또 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아빠는 피곤해서 엄마가 괜찮다고 믿었겠지만 민호는 그렇지 않았다. 민호는 다시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속의 불안한 느낌이 더욱 커졌다. 1시가 넘은 시간, 민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큰 소리였지만 깨진 유리잔 소리도 고양이가 탁자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민호의 온몸을 굳게 만들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맨발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지나 어두운 곳을 가로질렀다. 부엌에서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주위에 아기 옷들이 흩어져 있었다. 엄마는 민호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너무 놀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엄마에게 달려가 부르지만 대답은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전화를 찾았다. 아빠가 말한 대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전화 화면이 켜지며 긴급번호가 떴다. 민호는 이제까지 이 번호로 전화를 한 적이 없어서 심장이 크게 뛰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가 배가 아프셔요.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민호는 한 단어씩 천천히 말하며 조금이라도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전화 속 여성은 주소를 물었다. 민호는 한 번에 바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엄마가 민호를 바라보며 눈을 떴다.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민호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잘했어요. 엄마는 당신이 아빠에게 전화해 주길 원해요. 민호는 급히 아빠의 방으로 달려가 아빠를 흔들어 깨웠다. 아빠는 민호의 표정을 보고 바로 일어났다. 몇 초 후, 아빠는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를 보았다. 더 이상 질문은 없었다. 아빠는 엄마를 부축해 문 밖으로 데려갔다. 골목 밖에서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길 끝까지 불빛이 비추었다. 이웃들이 잠에서 깨어 뛰어나와 구경했다. 민호는 아빠 뒤를 따라갔지만 막 문을 열자 구급차의 문이 쾅 닫히며 아빠와 엄마는 이미 차 안에 타 있었다. 민호는 그저 뒤에서 빨간 불빛이 깜박이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웃들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빠, 엄마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민호는 계단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골목을 지켜보았다. 이웃들은 잠시 후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고요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무도 민호에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런 허무한 위로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엄마와 동생이 괜찮은지 알고 싶었다.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에서 들려왔다. 아빠가 돌아온 것이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아빠가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달려갔다. 묻지 않고 아빠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아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아빠가 전화를 꺼내며 번호를 눌러 거기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응급처치 중입니다. 동생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생이 위험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아빠는 민호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민호는 거절했다. 민호는 집 안으로 뛰어가 자신의 외투를 챙기고
문 앞에서 아빠가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다. 아빠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거리를 가로지르며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은 민호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않았다. 민호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아빠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임을 느꼈다. 민호는 아빠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 안으로 달려갔다. 아빠는 그 뒤를 따라갔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대기실로 안내했다. 한 의사가 다가와 아빠를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미지는 태반이 떨어져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아기는 산소가 부족해요. 둘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순간 공기 속이 너무 조용해져서 숨이 막힐 듯 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가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나 아들 중 하나를. 민호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응급실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아버지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아내를 구하세요? 민호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병원의 긴 복도에 민호와 아버지만 남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른 것처럼 민호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한 걸음씩 간신히 들리는 것 같았다. 한순간 한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미지는 위험을 넘겼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말을 기다렸다. 의사는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 속에서 민호는 이미 답이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은 살아남지 못했다. 아무도 말로 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아버지는 병실로 들어갔고 민호는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약해진 엄마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 상태로 그는 동생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난 뒤 간호사가 민호에게 엄마를 만나러 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깨어 있었지만 매우 지쳐 보였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민호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 웃음은 단지 민호는 울고 싶었다. 한참 후 엄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의 동생은 더 이상 없어요. 눈물도 소리 내어 울지도 않았다. 엄마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울지 않았다. 울지 않은 이유는 그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이 일이 사실이라고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입을 열었다. 동생을 보고 싶어요. 엄마는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도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민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봐야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엄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의사는 민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침대 위에 하얀 수건이 덮여 있었다. 간호사는 그 수건을 내리자 작은 몸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호는 동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죽은 사람을 무섭다고 말하지만 민호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는 한 번도 완전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동생은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눈을 뜨지 않았으며 살아갈 기회조차 없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나는 너를 지킬 거라고 약속했었는데?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작은 아기, 하얀 수건에 쌓여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고요하게 숨을 쉬지 않았고 민호가 상상했던 작은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완전한 침묵만이 있었다. 동생은 빛을 본 적이 없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으며 손을 잡거나 민호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민호는 이 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수많은 상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동생을 만졌다. 손바닥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전해졌다. 민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방금 떠나보낸 무언가를 만진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빨리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아직 끝나지 말았어야 했다. 의사는 아기가 살아있지 않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점검되었으며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엄마가 자신의 손을 배에 얹으며 동생이 차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동생과 함께 놀고 새로운 게임을 가르쳐주며 동네 아이들에게서 동생을 보호할 상상에 가슴이 뛰었던 기억도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는 자신의 다짐도. 민호는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게 동생을 들어 올렸다. 동생을 품에 안고 꼭 끌어안았다. 만약 손을 놓치면 동생이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다. 작은 방 안에서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가라앉았고 민호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온기는 그 작은 손에 전해지는 따스함 뿐이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 하나, 동생은 아직 떠날 수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고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렸다. 약한 숨소리, 마치 누군가 첫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한 것처럼. 그 소리는 분명히 동생의 울음소리였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의사도 놀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한순간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밖에서 엄마는 아빠 어깨에 기대어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일어나 의자에서 뛰어나가며 병실 문으로 달려갔다. 안에서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서둘러 달려갔다. 민호는 동생을 여전히 품에 안고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은 이제 좀 더 건강해 보였고, 숨소리는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이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의사는 급히 민호의 손에서 아기를 빼앗아 다시 모든 신호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기계들이 들어오고 청진기가 아기의 가슴에 대어졌다. 모든 것이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었다.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의사는 다시 점검을 마친 후 민호를 바라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아기의 심박수는 안정되었고 폐도 다시 기능을 시작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아기의 약한 울음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밖에서 엄마는 멍하니 서서 그 소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다른 의사가 다가와 급히 물었다. 누가 첫 번째로 울음소리를 들었나요? 모두 침묵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민호를 가리켰다. 의사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동생을 놓지 않고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한마디만 들렸다. 나는 너를 지킬 거라고 약속했었는데? 그 순간부터 민호는 결심했다. 이제 동생은 절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 간호사, 민호의 부모님 모두 시간조차 멈춘 듯 서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약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마치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것처럼. 엄마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눈물은 없었고 그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람과 충격이 가득했다. 아빠는 병실 문에 기대어 서 있었고 혼란스러운 눈빛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엿보였다. 간호사는 서둘러 청진기를 아기의 가슴에 대며 손이 떨리면서도 조용히 그 작은 심장박동을 들었다. 심박수는 일정하고 안정적이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치 자신도 믿지 못할 말을 하는 것처럼. 호흡은 안정되었고 약해지지 않은 신호가 보입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의사는 급히 응급용 침대를 가져다 놓고 아기를 중환자실로 옮기려 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며 병실은 잠시 혼잡해졌다. 그러나 민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저 동생만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엄마를 따라가라고 손짓했다. 아빠는 병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며 복도에 서 있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긴 한숨이 들렸다. 누군가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민호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 알았다. 동생이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민호는 아무도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원리로 가능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었다. 민호는 단 한 가지, 이 순간부터 동생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 4시, 민호는 중환자실 밖 대기 의자에 앉아 문을 주에 깊게 바라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는 그 안에서 동생과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민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고 단 1초라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돌리면 모든 것이 다시 사라질 것 같았다. 하루가 지나 처음으로 의사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조금 더 차분해 보였고, 이전의 긴장과 혼란은 사라진 듯했다. 그는 민호 앞에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말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의사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손상된 부분도, 호흡 곤란의 증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꽉 쥐며 차분히 자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그럼, 내 아들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가 긴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 아픔,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다. 그 말에 엄마는 방에서 나왔고 여전히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아버지는 즉시 일어나서 엄마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는 천천히 다가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동생 보러 가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하고 고요해서 민호는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동생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하얀 요로 감싸져 있는 아기. 이제는 차가운 기운도, 죽음처럼 조용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작은 얼굴은 평온하게,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가 아기 옆에 섰다. 그는 동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머리카락도 여린, 작은 손도, 고요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숨결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했다. 그 감정은 그가 이름 지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민호는 확신했다. 그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너를 지킬 거라고 약속했었는데? 이제부터 민호는 동생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호는 동생 옆에 앉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두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놀랐지만 민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동생이었다. 동생은 지금 이 자리에 첫 번째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누구도 민호에게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동생을 돌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동생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동생을 잃은 그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 약간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민호를 바라보다가 동생을 보고 그 작은 손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다. 오래 기다렸지. 엄마는 너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엄마는 민호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간 온갖 시련을 겪었던 사람, 공사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며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 끊임없이 생계를 고민해왔던 그 사람은 처음으로 삶의 무력함을 느꼈던 그 밤 이후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한 것에 감격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그 날을 지나 이제 그는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기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가 민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동생 이름 생각했니? 아버지가 민호를 쳐다보았다. 방 안의 간호사도 손을 멈추고 답을 기다렸다. 민호는 이 질문에 대해 몇 달 동안 고민해왔다. 그는 언제나 동생이 태어날 날을 상상하며 그날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고 동생을 보호할 모습을 그려왔다. 민호는 동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태호. 엄마는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었다. 민호가 동생을 갖게 된 순간부터 다짐한 결코 깨지지 않을 약속이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기록을 들고 가족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점검했습니다. 아기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손상도 없고 합병증도 없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그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내와 아들이 여전히 여기 있고 태호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민호는 여전히 동생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이 조용히 손을 움켜쥐며 가만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다.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민호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듯 느껴졌던 그 순간, 동생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그 차가운 느낌을 기억했다. 그저 품에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함.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민호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는 동생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것은 의학이나 심박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생명 징후가 없었던 아기가 형의 품에 안겨 울고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민호는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그는 알았다. 동생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아침 6시, 민호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아버지와 엄마는 의사가 데려가서 잠깐 쉬도록 했다. 병원의 간호사들도 모두 떠나고 두 형제에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다.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동생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가끔 팔꿈치나 손끝이 살짝 움직이기도 했다. 민호는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던 먼 곳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믿게 되었다. 민호는 동생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어떤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동생을 지켜라. 그리고 그는 동생을 지켰다. 민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했다.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동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약속을 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병원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 태호가 자고 있는 작은 침대에 비쳤다. 민호는 여전히 동생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도 함께. 엄마는 짧은 낮잠을 자고 나서 천천히 눈을 떴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호가 모든 일이 끝난 후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왔다. 그는 죽을 내려놓고 민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먹어라, 아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먹고 싶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동생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태호는 괜찮을 거야. 엄마도 쉬어야 해. 그리고 너는 밥을 먹어야지. 민호는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동생을 떠나기 싫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동생을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민호는 그저 동생을 바라보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엄마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좀 먹고 와. 엄마는 여기서 동생과 있을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서 병실을 나가기 전에 태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은 어제 밤보다는 조용했다. 민호는 병원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앞에 놓인 죽을 한 입도 뜨지 않았다. 아버지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그도 민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알지.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어제 의사 선생님이 엄마와 내 동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내 엄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또 아이를 잃는 걸 참을 수 없었다. 그 기분은 아버지가 말을 멈추었다. 그건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짧은 순간이나마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동생이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같았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순간에는 예전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났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예요.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았다. 바로 민호가 동생을 되돌려 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었고 기계도 아니었다. 민호가 그랬다. 민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가볍게 톡톡 쳤다. 이제부터 너는 태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민호는 아버지를 보고 다시 죽이 식은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다.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호는 병실로 돌아갔다. 그가 들어가자 엄마는 태호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그 눈빛 속엔 오직 평화로움만이 있었다.
민호는 다가가서 침대 옆에 앉았다. 태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엄마는 민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동생이 이제 훨씬 나아졌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태호를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민호를 향해 물었다. 너, 동생 이름을 왜 태호라고 지었는지 아니? 민호는 잠시 놀랐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동생이 강해지기를 바랐어. 아무 일이 있어도 항상 굳건했으면 좋겠다고. 민호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태호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호는 언젠가 커서 그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동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엔 평화로운 감정이 가득 차올랐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태호는 작은 전사였고 민호는 그 전사를 지킬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동생을 지켜보았다. 태호가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작은 숨소리와 약한 울음소리까지 모두 민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모든 순간이 민호의 생각 속에 녹아들었고 그는 한순간이라도 동생을 잃을 뻔했던 그 기억을 기적처럼 태호가 민호의 품에서 울며 가족을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구해낸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엄마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잠깐 쉬어도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태호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 쉬고 있으며 여전히 평화롭게 누워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한 번 동생을 잃었고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는지 알았다. 그때 민호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상실이라는 것을. 엄마는 민호를 바라본 뒤 태호에게 손을 가져가며 작은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너가 동생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정말 걱정했었어. 민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녀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는 내가 동생이 생기면 불편해할까봐, 엄마랑 아빠가 내게 덜 사랑을 줄까봐 걱정했었어. 민호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동생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민호는 너무 기뻐서 집안을 뛰어다니며 아빠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외쳤다. 그는 이웃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동생에게 장난감을 가르쳐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 그림을 그려줄 계획을 세웠다. 매일 동생을 만날 날만을 기다렸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태호가 실제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민호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엄마는 민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 이유를 이해했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나 민호가 태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와 작은 바구니에 아기 옷 몇 벌을 담아 들고 왔다. 그는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민호 옆에 앉아 잠시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겠니? 예전에 너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 좋은 형은 동생을 보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이어야 한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 의미를 느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태호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태호를 안았던 그 순간 기억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때 엄마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아빠도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 마치 민호가 동생을 다시 불러낸 것 같았다. 민호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그 순간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때의 강렬한 느낌을 기억했다. 절대적인 믿음. 태호는 아직 떠날 수 없다는 믿음. 그때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확신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세상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엄마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 사람 모두 태호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민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잘 이해했다. 그는 동생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언젠가 태호는 자라서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동생을 지켜보며, 보호하며, 함께 모든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엄마와 태호는 퇴원했다. 온 집안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이웃들은 태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가 소곤소곤하며 이건 기적이라고, 이 아이는 분명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태호를 품에 안고 이 모든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의 아들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민호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을 들고 뒤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익숙한 방을 둘러보며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엄마는 태호를 요람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호는 요람 옆에 앉아 태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지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다. 그냥 태호를 오래도록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들어와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직 안 자냐?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민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좋은 형이 될 거야. 민호는 여전히 태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버지는 민호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절대 동생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아버지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고 민호는 이제 두 형제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다. 민호는 태호의 울음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아무도 부를 필요 없이 엄마나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빠르게 일어나 요람 옆으로 달려가 태호가 몸을 뒤척이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며 아직 피곤해 보였다. 민호는 엄마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후 태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멈췄다. 엄마는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너가 엄마보다 더 잘하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태호를 바라보며 동생이 다시 평온해진 것을 확인했다.
작은 손이 가슴 쪽으로 움켜쥐었다.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믿고 있었다. 몇 분 후, 엄마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태호를 다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이 잠들었어요. 엄마는 쉬세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거기서 태호를 품에 안고 동생이 잠이 들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날 밤, 민호는 요람 옆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 이후로 집안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러 가고, 엄마는 여전히 태호를 돌보느라 바빴다. 민호는 학교에 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변했다. 민호는 더 이상 예전의 어린이가 아니었다. 그는 달라졌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 민호는 엄마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확인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엄마 방에 들러 태호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어느 날, 엄마가 민호에게 물었다. 왜 항상 동생에게 그렇게 신경 쓰니? 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동생이 떠나갈까 봐요. 엄마는 민호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민호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말했다. 동생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말이 사실이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상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태호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항상 동생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태호는 매일 자라며 활발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가 되었다. 민호는 어디에서든 그를 지켜봤다. 어느 오후, 태호가 걸음을 연습하던 때, 가족은 모두 주변에서 응원했다. 민호는 태호 앞에 앉아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 와. 태호는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디디고 결국 넘어졌다. 민호는 바로 달려가지 않고 그저 동생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태호는 일어나 눈을 반짝이며 다시 도전했다. 이번엔 세 걸음, 네 걸음을 걸었고 결국 민호의 품으로 넘어졌다. 집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태호는 웃으며 민호를 꼭 안았다. 엄마는 아빠를 보며 말했다. 봤지? 이제 우리 도움은 필요 없어요. 오직 형만 있으면 돼. 민호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듣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는 태호가 생각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일 태호가 유치원에 간다. 가족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아직 어렸지만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민호는 엄마를 보았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태호를 보았다. 태호는 아직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민호는 그가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다른 환경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민호는 태호가 자신이 선물한 장난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조금 후, 태호가 고개를 들어 민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민호 형, 내일 집에 올 수 있어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손을 내밀어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내일 형이 데려다 줄게.
태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그렇게 말하자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와 엄마가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태호가 일어날 때까지 그 방 앞에서 기다렸다. 태호는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다. 민호가 서 있는 걸 보고 태호는 웃었다. 학교에 갈 때 태호는 민호에게 계속 매달렸다. 민호는 서두르지 않고 동생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기다렸다. 선생님이 나와 태호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을 때 태호는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은 여기서 기다릴게.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민호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태호가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고, 그때야 민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몇 년 후, 두 사람이 다 자라난 뒤, 민호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했다. 태호가 민호를 바라본 그 눈빛, 그가 걸음을 연습할 때 민호가 손을 내밀었던 기억, 그리고 서로를 거의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을. 시간이 흘러 태호는 더 이상 작은 아기가 아니었다. 그는 자라서 걷고, 뛰고, 민호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호는 언제나 태호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책임감이 아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었다. 아주 오래전, 민호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간의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결속,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지만 믿음과 인내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하며 삶의 새로운 동기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소감을 나눠주세요. 또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과 가족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